하고 오면 손정현 감독.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감기가 좀 걸려서 기침 좀 하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최근에 이제 자체 개발해서 온라인식 광고를 런칭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자체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제 드루이드를 시계열에 특화된 이 드루이드를 써야 했던 그런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제 경력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식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온라인 광고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루이드를 도입을 했는데 왜 오픈소스 드루이드를 안 쓰고 하이브리드도 안 쓰고 이제 사스인 폴라리스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 버킷플레이스에서 논의했던 것들 조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라이 도입한 후에 저희가 실시간 리딩에서 이제 온라인 그 리딩을 하면서 인플라이를 보면서 이제 버그 피싱했던 거 이런 활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을 발표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창기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가 만들어질 때 초창기 멤버로 합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이제 검색 광고에서 검색 광고 팀에서 여러 광고 상품 모집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5년 동안 이제 한 3-4개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네이버에 재입사를 해서 2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리딩을 했습니다. 하나는 라인에서 이제 라인 찌라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유저가 자기 위치를 저장을 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찾아주고요. 그래서 그 상점에서 이제 전단지를 발행을 하면 그 즐겨찾기 한 라인 유저한테 푸시를 하는 그런 구독형 광고 서비스였습니다. 보통 라인 전단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액티브 유저가 500만에서 800만 정도 되셨고요. 연 매출 한 200억 정도 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로젝트에서는 DPA라고 해서 메타에서 이 용어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개인화 상품 소재 추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DSP라고 하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에서 저희한테 이제 이 사용자한테 그 알맞은 상품 소재를 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소재에 맞게 이제 템플릿 렌더링 해가지고 실시간 서빙을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그 뉴스 지면이라든지 테일 지면에 좀 나갔었고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의 테일 지면 같은 경우는 CTR이 한 0.5, 뭐 0.7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DPA를 틀었을 때는 한 1.5 정도 나와가지고 엑스트라 그 매출 올렸고 한 연간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올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버킷플레이스에서 TM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화된 맞춤형 성분 광고 플랫폼 개발했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리딩을 했습니다. 네, 오렌지 광고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저희가 스타일샵 광고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개인화 맞춤형 상품 광고이고요. 이게 오늘 집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인 스타일샷을 이용해서 이제 상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타일샷이라는 게 이제 일반 사용자가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이제 상품을 태깅해서 하는 그런 걸 스타일샷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개인화 타겟팅해서 지금 서비스를 한 10월에 런칭했고 11월 달서부터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PC랑 타겟 로하스를 사용하는 실시간 비딩 광고이고요. 그리고 CQRS 패턴을 도입한 광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그 커맨드 영역은 광고주 어드민에서 몽고DB로 이제 광고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그 몽고 카프카 커넥터가 그 변경문에서 이제 카프카로 쏘아주고 그걸 컨슈밍하는 트랜스포머라는 녀석이 컨슈밍해서 노출 가능한 형태로 광고 노출하는 형태로 이제 레디스에 조치를 하고요. 그러고 나보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그 광고 API 서버한테 이제 광고 달라고 이런 사용자가 왔으니까 이런 광고 달라고 API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API 서버는 레코멘데이션 API를 찔러서 광고 캔디데이트를 뽑고요. 그리고 레디스에 있는 그 정보랑 통합을 해서 랭킹을 해가지고 필터링도 하고 해서 클라이언트에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광고를 노출하게 되면 이제 그 뭐 인프레션이라든지 클릭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벤트 리스너한테 주고 이벤트 리스너는 그거를 카프카에 보내고 카프카에서 이제 컨슈밍하는 애들이 어떤 부분은 이제 필터링 정보로 이제 레스에 다시 보내고 어떤 컨슈머는 일단 쓸데없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벤트 등 필터링해서 인플라이 드루이드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라이 드루이드는 그 광고주한테 필요한 퍼포먼스 리포트라든지 빌링 리포트 관련된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드루이드 그 광고에서는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롱텀 어그레이션 부분과 숏텀 어그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 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 리포트라든지 빌링 리포트 그리고 분석 및 학습 필요한 올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디멘전을 정의하고 다양한 매트릭을 해가지고 그 어그레이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텀 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델리 버짓 페이싱에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CTR과 CBR을 조율해서 자동차에 쓰는 BA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각각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숏텀 어그레이션 따로 쓰시는 분들 아니면 롱텀 어그레이션 같은 거 요즘에는 그 아이스버그 써가지고 이제 스팍 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리소스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해줄 수 있는 드루이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오픈 소스 드루이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오픈 소스 드루이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전에 그 내부 전자에서 드루이드를 제공해줬었고 인프라 팀에서 제공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이게 한번 공통 드루이드다 보니까 한 팀의 트래픽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다른 팀한테 다 영향을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사 가이드로 해서 나온 게 각 팀이 알아서 물리장비에 깔아서 써라는 게 가이드였고요. 저희도 그 광고팀에서도 이제 세네 팀에서 이제 오픈 소스 드루이드를 쓰고 있었는데 물리장비에 깔아서 이게 관리하시는 분 딱 한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받고 계셨고요. 그래서 각 팀에서 그래서 그냥 물리장비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트렌드가 이제 물리장비 쓰지 마라. 이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대중 없으니 다 클러스터로 가라 이런 식이었는데 드루이드만은 이제 각 팀이 알아서 그냥 물리장비 QA 환경이든 테스트 환경이든 리얼 프로덕션 환경이든 다 그냥 알아서 물리장비 가져서 써라. 이건 예외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버킷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테스트는 물리장비로 했었어요. EC2에다가 따라서 썼었는데 인프라에서 이제 쿠베 환경을 강력하게 공부했고
네, 쿠베 오퍼레이터로 써가지고 오픈소스 드루이드를 써서 좀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운이 잘 되더라고요. 뭐 물장비에서 돌아가던 뭐 것들이 잘 동작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전문 인력 채용하기도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뭐 드루이드 잘 다룬다고 해서 이게 뭐 채용에 뭐 2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이제 드루이드를 하면 네, 저 드루이드 잘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그 채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중국의 뭐 몇 군데 사이트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큰 사이트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제가 없는 걸 알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노하우 따는 게 자주 다운돼 있고, 이제 어떤 사이징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터널로 쓰면 진짜 UI가 굉장히 구려요. 그래서 예, 여러 기능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인플라이를 써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인플라이를 컨테이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게 예전에 하이브리드가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 아시겠지만 컨트롤 플레인은 인플라이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드루이드를 뜨는 거는 저희 내부에서 사내 AWS 마인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인프라가 이제 이 계정 자체가 하나의 전사에서 하나에 쓰는 계정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한주기 어렵다, 그리고 계정 분리하기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좀 반대가 좀 심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스 형성 플라이스는 어떠니라고 제안을 했고, 때마침 8월달에 이제 인플라에서 사스 형성 플라이스가 런칭한다고 해서 인프라 쪽에다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네, 인프라 팀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가지고 네, 인프라에 플라이스를 쓰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롱텀 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스파크 돌리시면 다 나오는 거라서 네, 그거는 생략을 했고요. 실시간 어그레이션에서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제 사례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타겟로가스로 해서 자동 입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 달 동안 무과금 형태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 실시간 비딩에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낙찰가가 너무 높았어요. 저희가 그 타겟하는 입찰가가 있었거든요. 이 스타인차를 오픈했 그 지면마다 이제 특성들이 있어서 그 지면마다 이제 이 정도는 CPC 가격이 그 돼야 돼라는 타겟이 있었는데 너무 못 봤던 거죠. 그걸 그 드루이드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버그를 인프라에 보면서 네, 잡게 됐습니다. 추측 이제 타겟로가스로 해서 처음에는 타겟로가스만 오픈했었고, 타겟로가스로 해서 자동 입찰이 되는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픽스드 CPC를 오픈했고요. 픽스드 CPC랑 타겟로가스와 이게 두 개가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버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음식에 새는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걸 다 깎아내는 작업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인프라에 도입을 해서 신규 광고 플랫폼인 스탠셔를 오픈했던 내용을 네, 공유드렸고요. 혹시